쌍방울 관련한 추가 폭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늘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국정원 요원의 법정 진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정원의 특수임무요원 김모 씨가 법정에서 쌍방울과 이호남의 주가 조작 공모 가능성을 증언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근거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은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 없는 내용을 근거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하고 엮기 위해서 쌍방울을 끌어들였는데, 그 전까지는 주가 조작이었는데, 이걸 이재명하고 엮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나온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경기도가 해주기로 했다가 계획을 세우고 못했던 스마트팜이고, 두 번째가 거마비, 방북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 부분하고 방북 비용에 대한 걸로 해갖고 이재명을 엮으려 했으나 사실은 이 부분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주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스마트팜을 위해서 돈을 내준 거라고 했잖아요. 검찰이. 네. 주장을 했단 말이고 쌍방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간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돈이 이제 어떤 형태로 건너는 아직 영수증은 모르긴 하지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에서 이 돈이 건너갔는데 이 과정을 국정원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지.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막지 않았어요. 방조를 한 거야. 만나서 돈을 주고받으려고 한다, 상품권으로 달라고도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쌍방울이랑 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주가 조작은 범죄인 거고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고 그 돈이 건너가는 자체가 현행법상의 불법이라고 하면 이러한 돈들이 건너가기 전에 국정원이 막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었어. 돈이 건너가는 걸 계속 보고 안 막았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돈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갔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사업비, 한 번은 거마비. 근데 이 거마비에 대해서 매우 이상한 증언이 나와요. 그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가 아니라 북미 회담의 거마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자금이 북한이 북미 회담 참석을 위해 요청한 걸로 보이고 북한의 상납 구조 특성상 상부기관에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북미 회담이 나타나는 순간 이게 국정원이 그냥 무시한 게 아닌 것 같은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국정원이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끼워갖고 안 회장을 끼워놔갖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보다 김성애를 꼬시기 위한 거예요.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을 그렇죠. 포섭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을 꼬시려고 했던 이유는 이 북미 간의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한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쌍방울을 이용해가지고 국정원이 북미 회담을 좀 더 진전시키거나 진전시키거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국정원도 쌍방울이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이거를 지원하고 이제 돈을 지원했거나 혹시 묵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지원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원래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안부수가 그러면 국정원한테 물어볼게요. 국정원 그 김씨 블랙요원한테 해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결제가 안 났어. 무슨 국정원이 무슨 돈을 그렇게까지 하지도 마세요 하니까 안부수가
아씨, 그러면 쌍방울한테 얘기해볼까? 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초창기 때 쌍방울이 약 3억 원 정도의 돈을 안부수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일은 시켜놓고 시계나 선물은 뭐 사서 주라고 갖다 주더니 막상 현찰이 나오니까 돈을 안 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쌍방울이 일단 마중물이죠. 한 1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 준 것 같아요. 그 돈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왜 이 금액이 틀리냐면 쌍방울은 30만 불 정도로 가고 실제 건너간 건 10만 불 정도 건너간 것 같아요. 중간에 돈이 좀 센 것 같아. 그래서 양쪽의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찌됐거나 초기 자금을 쌍방울이 받아가지고 북한한테 건네줍니다. 여기서 쌍방울에 욕심이 생긴 거죠. 야, 이렇게 북한 고위하고 만나는 게 쉬워? 뭐 아태 평화재단 이거 민간단체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여기 돈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경찰 총국 쪽으로 들어가네? 요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용하면 좀 더 높은 사람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고 실제 쌍방울이 북한이랑 대북 싸움을 한다라는 연결고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 타임에 하게 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돈을 전달하고 그 돈이 실제로 높은 사람한테까지 전달이 된다. 김성애가 이걸 받아가지고 또 이호남이 이걸 받아가지고 지가 챙기는 게 아니라 높은 라인까지 가는구나라는 첫 번째를 그 단계에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에 거마비로 쓴다는 거는 김정은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한테까지 돈이 갈 수 있는 돈을 내가 대줬으면 김정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럴싸한 사업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쌍방울은 이 주가 조작 내지는 뭐 주가 조작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걸 키워봐야겠다라고 덤벼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뉴탐사 보도를 보면은 그 비슷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요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약간 지지부진해져서 불만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안 해주지? 라고 하는 찰나에 돈을 요청을 했더니 쌍방울에서 온 거죠. 대납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대납이 아닌 거지. 대납이 아니고 사실상의 경기도 제끼고 나랑 사업합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사업을 하려고 이 돈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10만 불인지 300만 불인지 정확한 알 수 없지만 이 돈이 갔고 이 돈이 단순하게 이호남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상층부까지 갔다. 더하기 우리가 그거 할 테니까 주가 조작해가지고 우리한테 입금해라. 그걸로 상품권으로 달라. 이것까지 간 거지. 근데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국정원이 이걸 이급 문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이걸 국정원장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알겠죠. 그럼 국정원장이 보고 야, 이거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 새끼를 왜 가만 놔둬? 당장 가서 체포해. 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대납 비용 내지는 거마비로 해갖고 쌍방울이 대신 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 네가 주가 조작을 헤쳐먹든 뭐 하든 간에 북미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지는 이것이 좀 더 실무적으로 가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해줘라는 차원에서 국정원도 여기에 같이 방조 내지는 묵인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정원 문건에는 그 안부수가 주가 조작을 하는 거를 알고 끊었다고 했죠. 손절해서 끊었다고 했죠. 끊었다고 했어. 그럼 안부수 라인은 끊어졌지만 지금 이호남과 김성태 라인은 전혀 다른 존재로 따로 존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수의 역할은 이제부터는 쌍방울을 아예 대신해 아주 개인 에이전시가 된 거야. 국정원 사람도 아니고 외부 사람도 아닌 상태에서 개인 에이전시가 돼갖고 주가 조작 사업도 하고 또 실제 히토류 광산 사업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돈만 된다고 했으면.
그리고 뭐 철도 사업 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한다고 막 떠벌렸거든. 그럼 쌍방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데는 실제 이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발표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선에 있는 사람을 잡았다는 얘기고, 국정원도 그렇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주는 과정 중에 북미 회담 관련한 정보나 아니면 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쌍방울을 불법을 용인해 주면서 이걸 통해서 대신에 우리 작업 뭐 좀 해줘. 우리 쪽에 이런 의사 전달의 정보를 김성태한테 빼줘라는 식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냐라는 정황을 추가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뭐 유탐사는 그 쌍방울 내부 문건하고 카톡도 살펴봤거든요. 거기에서도 경기도나 뭐 스마트팜 이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쌍방울과 국정원과 검찰이 사실은 국가기관이 주가 조작에 공모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고, 묵인을 했으니까 그 묵인을 하는 과정 중에 국정원이나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은 나중에 이걸 뒤집어 갖고 지금 이재명한테 씌우고 있는 거지만,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던 라인, 그러니까 김성애 라인을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지금의 안 회장, 안보수 회장한테 기대했던 역할을 김성태한테 기대하면서 요거를 묵인을 했고, 그 과정을 검찰과 함께 말하자면 공유했거나 나중에 확인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이 과정 중에는 경기도하고 이재명은 아예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아예 없죠. 그리고 그래서 그 보고된 문건 안에도 이재명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재명한테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우겠다라고 검찰이 나섰을 때 국정원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도 묵인해서 벌린 건데. 예? 그래서 이 주가 조작을 이걸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나중에 이거를 밝혀져 갖고 갔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게 안 나오게 되면 국정원이 고스란히 다친다는 걸 국정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국정원은 애초에 이재명은 없었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후속되어 있는 증거들이 하나도 이재명하고 연결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었냐 원인을 찾아보면 국정원이 알면서도 방조했네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찜찜한 거야.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야. 왜 이거는 2급 문건이기 때문에 원장도 다 알고 있었고 원장도 알고 있었다고 치면 요거는 그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얘기예요. 국정원장 윗선까지도. 그러면 뭐 사실 이걸로 갖고 뭐 국정농단을 파고 문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면 국정원이 오히려 이 남북 회담을 북미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쌍방울을 동원해가지고 매수 작업을 폈다라는 쪽으로 파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뭐 이상한 블랙리스트나 뭐보다도 훨씬 더 실효감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이 시나리오의 시작 내지는 검찰이 압수수색해갖고 이걸 몰아갔을 때 사실 이게 원래는 이재명을 노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노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가의 의심도 이 추가의 의심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가능성을 보는 거지. 왜냐면 검찰은 몰랐으니까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아니지. 그러니까 검찰한테도 최소한 쌍방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대북 송금이 어떠한 형태로도 일어났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외화가 송금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파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80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 개인이 사사롭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장을 통해서 나갔다고 하면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쌍방울은 출납 기록이 있을 거라고. 이 기록을 검찰이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검찰은 어떠한 형태도 이 돈이 뭔 돈입니까 하고 쌍방울한테 물어봤을 때 쌍방울이 그 돈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회장님 노름자금이요.
아니면 아니 대북에 불법 송금한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 그 단계에서 이 돈이 어떻게 건너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국정원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국정원이랑 이 사업 같이 하고 있어요. 라는 묵인이 없으면 두 차례에 걸친 이런 송금은 안 일어나. 이거는 검찰과 국정원이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이 안에 이재명은 없어요. 이거를 무리하게 이재명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는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이 나타나고 난 후부터라는 거지. 그전에는 김성태도 모른다 그랬어. 해외에 있을 때도. 이재명 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 사건으로 돌변한 데는 그 안에 이걸 이재명으로 묶어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령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조작된 상황, 이재명을 무고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다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와 국정원과 검찰은 어떠한 형태로든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 송금의 실행자이자 공범이고 니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요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요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 안 가게끔 묻어놓은 상태에서 딴 걸로 또 이재명 가족들을 얽매이기 위해서 갈 겁니다. 아마도 그게 관용차 불법 사용에 대한 요게 빠르게 중앙지검 쪽으로 건너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